6회 21번 문제입니다. 6회 21번 문제 2023년 9월 23일에 시행된 문제예요. 다음 중 자본거래가 자본의 각 항목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주식 배당이라는 게 나와 있죠. 주식 배당은 일단은 배당을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익, 잉여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도 분기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은 주식 배당은 여기 봐요. 주식 배당은 처음에 배당을 결정을 했을 때 분계가 차변의 이익, 잉여금, 100원, 대변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원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잘 봐요. 우리 자본 총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본금이 있고요. 자본금 그리고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이 있고요.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있을 때 지금 이익잉여금 100원을 줄이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늘어났죠, 그렇죠? 그럼 여기 볼까?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 조정이 늘어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없어져요.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없어지고 대변에 자본금이 됩니다.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다시 없어졌으니까 자본 조정이 줄어들고, 그렇죠? 뭐가 늘어났어요? 자본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자본 총계는 변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얘네 두 개 상계 처리돼서 없어졌지, 그렇지? 여기 봐, 얘가 줄어든 만큼 얘가 늘어났잖아, 그렇지? 다 요 구간에서만 노는 거니까 자본 총계는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주식 배당은 자본금은 증가합니다. 이익여금은 감소하고요, 그렇죠? 이익여금은 감소하고 총 자본은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주식의 할인 발행, 여러분 할인 발행을 하게 되면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주식을 할인 발행을 하게 되면 차변의 현금 900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00원. 뭐 예를 들어서 대변의 자본금이 1000원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대변의 자본금 1000원이 늘어나죠. 얘가 자본금 1000원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자본 조정이 얼마 생겼습니까? 100원 생겼죠. 자본 조정이 100원 생겼어요. 얘가 1000원 늘어났고 1000원만큼 늘어났고 얘가 100원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그럼 어쨌든 총 자본은 900원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자본 총계는 900원만큼 증가를 하는 거야. 여기 봐요. 자본금이 지금 현재 1000원 증가했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자본 조정이 100원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100원이죠. 두 개 상계 처리하면 900원만큼 자본 총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본금 증가, 이익여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총 자본은 감소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 돈이 들어왔잖아. 어쨌든 여기 900원만큼 자본 총계는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틀렸고요. 자기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차변에 자기 주식 이렇게 100원, 대변에는 현금 100원 이렇게 분계가 되죠. 자기 주식은 어디에 속하는 거지?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 속하는 거예요. 자본 조정에 마이너스 100원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자본 조정에 마이너스 100원이 생겨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원 돈이 나갔으니까 자본 총계는 100원만큼 줄어들겠죠. 자본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여기 봐봐. 분계를 했을 때 자본금이 있는 게 아니지, 그치? 이익여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총 자본만 감소됩니다. 여기 다른 거에는 표시가 안 되고 자본 조정만 마이너스 100원이니까는 마이너스 100원 자본 총계만 감소되는 거야. 자, 현금 배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현금 배당으로 하면 결정 났을 때 여기다 해볼게요. 노란색으로. 자,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그러는데 현금 배당은 자, 차변의 이익여금 똑같아요. 근데 대변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아니라 미지급 배당금이에요.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배당금을 주었을 때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아니라 미지급 배당금이 되겠죠. 미지급 배당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가면 되겠죠. 차변에 이익, 잉여금은 똑같습니다. 이익, 잉여금은 똑같은 거고요. 그러면은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에 속하는 거야. 여기 볼까? 자, 노란색 현금 배당 분계는 이익연금, 미지급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 현금 이렇게. 얘가 없어지죠? 뭐만 줄어들어요? 이익, 잉여금만 줄어드는 거지. 자본금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자본금 불변, 이익연금 감소. 총 자본은 어쨌든 돈이 나갔잖아, 그치? 이익연금이 지금 현재 감소된 거잖아. 여기 봐요. 이익연금이 얘가 감소됐잖아. 만약에 100원 나갔다라고 하면 얘가 100원 줄어든 거지, 그치? 그래서 이익연금 감소 이렇게. 자본 총계 감소 이렇게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거. 아니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자, 22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2001년 주식회사 3일의 주요 정보, 세무정보 일부이다. 2001년도에 신설된 법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번에 최초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단계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 중 주식회사 3일이 2001년도 말 자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1주의 익명 금액은 500원이며 주식회사 3일은 무익면 주식을 발행한 사실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본 총계가 500만 원 나와 있죠. 자본금 나와 있고 주식 발행 초과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 이 회사는 요번에 설립된 회사래요. 그지? 이 회사는 이번에 최초로 설립된 회사야. 그러면 처음에 설립됐으니까 자본금이라는 분계가 처음 나왔겠죠. 근데 거기 밑에 또 뭐 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차변에 보통예금 설립시 분계 이렇게 되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자본금이 100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이 300만 원 나와 있어요. 100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이 300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은 4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설립시 분계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죠. 제일 첫 번째. 그래서 설립시 분계는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 300, 보통예금 400입니다. 요 분계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이에요.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이고요. 돈 들어온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발행가액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죠. 들어온 돈을 발행가액, 대변에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 이란 말 쓰는 거야. 자, 거기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익연금이 100만 원 나와 있죠? 이익연금 100만 원은 단기 순이익을 의미하는 거죠. 요번에 처음 설립됐잖아. 다시 한번 요번에 처음 설립된 거니까 단기 순이익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법정 자본금은 100만 원이다. 맞습니다. 발행 주식 수는 2,000주이다. 얘를 어떻게 구해주면 되느냐면 문제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1주당 임명금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00원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 봐요. 얘 나누기 500원. 얘 나누기 500원. 100만원 나누기 500원 한번 해봐. 그러면 얼마 나올까요? 오이시 2만주 나오나요? 맞지? 2천주 나오지? 2천주. 맞지? 몇 주? 2천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발행 주식 수는 2천주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단기 순이익은 100만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만약에 발행가액을 물었으면 여기 봐. 발행가액을 물었으면 어떻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나누기 몇 주? 2천주. 나누기 2천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에 발행했다? 400만원 나누기 2천주 하면 2는 4. 얼마예요? 2,000원에 발행을 한 거죠. 2,000원에 주당 2,000원에 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발행가액은 2,000원이다. 이것도 나올 수 있겠죠. 액면가액은 500원. 우리 잠깐만 고개 들어볼래? 액면가액은 500원. 발행가액은 얼마? 2,000원. 금액으로 하면 400만원.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주당 이익을 어떻게 구해주시면 되냐면 주당 이익을 구하는 공식은 보통주 단기 순이익 나누기 공식이 보통주 단기 순이익 나누기 유통 보통 주식수예요. 유통 보통 주식수 이렇게 해주시면 주당 이익이 나옵니다. 한 주당 순이익이 나오는 거야. 자, 보통주 단기 순이익 얼마래?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 나누기 주식수가 몇 주라고 그랬어요? 2,000주. 그러면
주당 이익은 얼마로 계산이 되죠? 500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주당 이익은 500원, 1000원이 아니라 500원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보통주 단기 순이익 나누기예요. 거기 이경우의 단기 순이익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100만 원 나누기. 주식수는 여기서 2000주라고 계산이 됐잖아. 2000주 나눠주시면은 한 주당 순이익은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100원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으며 높지 않더라도가 아니라 고쳐주세요. 높으며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고, 여러분 상업적 실질이 존재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처분 손익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처분 손익이 존재하고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 조건을 식별할 수 있으면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회계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높아야 된다고요. 높아야 돼. 높아야지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야 되는 거야. 이번 문장은 기업이 수행해서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 대체적인 용도가 없어야 됩니다. 있고가 아니라 없고, 지금까지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있는 청구권이 기업에 있으면 기업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여러분, 건설공사 아까 이런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때 진행률만큼 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수행해서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적인 용도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고요. 지금까지 수행해서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권이 있다. 그러면은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을 합니다. 자, 3번. 2번 문장에 틀린 건 뭐라고요? 용도가 있고가 아니라 없고 이렇게 나왔었어야 되는 거야. 3번 투입법을 적용하는 경우, 투입법이 우리 일반적으로 진행률 계산할 때 투입법이에요. 단기에 투입된 원가 나누기 총예정 원가 했던 거야. 단기에 투입된 원가 나누기 총예정 원가. 아까 이론 설명해 줄 때 단기 원가 줄여서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게 투입법이에요.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 밑줄 쳐볼래요? 건물 짓는 데는, 여러분 여기 잠깐만요. 건물 짓는 데는 투입량을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건설업의 토지 구입액 이렇게 써보세요. 건설업의 토지 구입액. 건설업의 토지 구입액이라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같은 거는 진행 정도에 따라서 진행률을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 구입액 같은 것을 제외하고 진행률을 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원가 구해서, 그죠? 총예정원가로 나눠서 진행률 구할 때 토지의 원가 같은 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3번이 맞는 문장이에요. 4번에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투입법 혹은 산출법에 따라 진행률을 측정하며 까지 맞아요. 비슷한 수행 의무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방법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안 됩니다. 일관되게 적용을 해줘야 돼요. 비슷한 수행 의무는 일관되게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번에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주식회사 3일은 12월 31일에 5천만원, 주식회사 반품에 5천만원의 제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3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거기까지 원가가 3천만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고 그랬습니까? 5천만원에 팔았다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일단 분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잠깐만 보기 들어볼까? 여기 봐요. 여러분, 상품을 매입 시의 분개가 차변의 상품 원가가 3천만원이라고 그랬죠? 대변의 현금 3천만원. 이게 과거에 이렇게 분개를 했을 거야. 자, 이제 상품을 팔았습니다. 상품을 얼마에 팔았죠? 5천만원에 팔았다고 나와 있어요. 대변에 제품을 팔았죠, 그쵸? 뭐 어쨌든 대변의 매출. 그래, 제품이라고 할게요. 나와 있는 대로 해야지. 제품.
제품은 내가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 그지? 그냥 상품이라고 할게요. 나는 상품을 사와서 대변에 매출이 5천만 원. 대변에 매출 5천만 원. 차변에 보통 예금 5천만 원. 그러면은 세 번째 요거 재고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재고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요 상품 팔려서 없어졌죠, 그쵸? 대변에 가서 없어져요. 대변에 상품 3천만 원이 없어지면서 차변에 매출원가 3천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줘야지만 여기 봐봐. 자, 상품을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분계예요. 상품을 사왔을 때 분계는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상품을 팔았을 때 대변의 매출, 차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이거 팔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리를 해줘야 돼요. 대변의 상품, 차변의 매출원가. 그래야지 여기 봐요. 이렇게 상품이 없어지고 우리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익을 구하는 거잖아. 다시 한번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가 뭐가 되는 거야? 매출 총익. 그래서 이런 분계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전산회계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분계밖에 배운 적이 없죠, 그쵸? 이거는 자동계산에서 전표 추가 버튼 누르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런 분계를 했었던 거야. 자, 상품이 팔렸을 때 대변의 매출 보통예금만 하는 게 아니라 상품 재고 정리도 같이 이렇게 분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뒤에 문장을 한번 보세요. 인도일 현재 1,000만 원, 원가 600만 원이 반품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나와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 잠깐만 봅시다. 매출이 5천이 아니라 1,000만 원이 반품될 것으로 예상이 됐으니까 얘는 4천만 원이에요. 얘는 4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환불부채 반품될 것으로 예상이 됐으니까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환불부채로 1,000만 원 이렇게 인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봐. 매출이 줄어들었지? 그럼 뭐도 줄어들어야 돼? 매출 원가도 줄어들어야 되겠죠. 매출 원가도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래야 매출 마이너스 매출 원가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는 거죠, 그치? 그럼 원가는 얼마만큼 줄어들었냐면 거기 원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6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600만 원만큼 줄어들어서 얘는 2,400이 돼야 돼요. 얘는 600만 원만큼 뭘까 처리를 해주시면 되냐면 반환 제품 회수권 반환 제품 회수권 60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여기에서는 환불부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죠. 시험 문제가 매출을 물을 수도 있고 환불부채를 물을 수도 있고 반환 제품 회수권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갖고서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재경벌사 시험 문제에서. 자, 다시 한번 매출가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매출가는 얼마니? 분계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잖아, 그치? 그럼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이론 문제, 금액 문제가 나오니까 요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매출은 얼마니? 그 다음에 환불부채 얼마니? 매출가는 얼마니? 반환 제품 회수권은 얼마니?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문제는 환불부채니까 얼마? 1,0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읽으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치? 똑같은 문제는 환불부채니까 1,000만 원 이렇게. 반환 제품 회수권을 물었으면 그냥 얼마? 600만 원 이런 식으로. 매출을 물었으면 얼마? 4천만 원. 매출원가를 물었으면 얼마? 3천에서 600만 원 빼서 원가 빼서 얼마? 2,400. 그래서 이런 문제 24번 문제 나오면 그냥 문제 읽으면서 답을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 과정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그 다음 문제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3일은 1월 1일 대전시로부터 교량건설 총 공사계약액이 5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천만 원을 수주하였다. 공사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정 총 계약 원가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4천만 원 나와 있어요. 일단은 2001년 여기 봐요. 2001년, 2002년, 2003년 계약 수익 틀을 일단 쓰는 거지. 계약 원가는 계약 이익이라고 했어요. 계약 이익 이렇게 쓰시고요. 공사 진행률을 측정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정 총 계약 원가는 4천만 원이며
누적 발생 원가에 기초해서 공사 진행률을 측정하고 있다. 누적 공사 진행률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2002년도 걸 물었어요. 그쵸? 여러분 계약 금액은 5천만 원이래. 잠깐만. 토탈 계약 금액은 5천만 원이래요. 그치? 5천만 원. 첫 번째는 공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 총 예정 원가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지? 누적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 누적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 이렇게 하면 누적 진행률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자, 문제에서 또 제시된 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총 계약 원가는 얼마라고? 4천만 원. 얘가 4천만 원이에요. 총 계약 원가는 4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수익이 나와 있네. 2001년도에 계약 수익은 2천만 원 나와 있어요. 2천만 원. 2002년도에는 계약 수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1,500만 원 나와 있고요. 1,500만 원. 그러면 여기 누적 진행률을 물었어요. 누적 진행률. 여기 잠깐만.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도 이 틀을 자꾸 써봐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지 전체적인 게 머릿속에 들어보니까 누적 수익이 얼마예요? 3,500이지. 다시 한번 누적 수익이 얼마야? 3,500. 곱하기 누적 진행률을 해준 거잖아요. 5천만 원 곱하기 누적 진행률은 3,500이지. 3,500만 원 나누기 5천만 원 나누기 5, 7, 30 몇 프로 나오죠? 70% 나오죠. 70%.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누적 공사 진행률을 물었으니까. 누적 공사 진행률을 물었으니까. 만약에 여기 봐요. 누적을 물었으면 두 개 더해서 나누기 5천만 원 해주면 되는 거고, 그치? 이때 진행률을 물었으면 2천만 원 나누기 5천만 원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때 진행률은 몇 프로예요? 그러면은 40%가 되겠네. 같이 몇 프로? 40%. 여기 봐요. 얘가 40%예요. 다른 시험 문제 똑같은 틀에서 그러면은 여기 봐봐. x 나누기 여기 봐. x 나누기 4천만 원은 40%지. x 값은 얼마 나오니? 1,600만 원 나오죠. 그치? 그래야 1,600만 원 나누기 40%에서 40%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됐습니까? 네. 얘가 몇 프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누적 진행이 얘는 30% 나오는 거지, 그치? 30% 나오는 거예요. 30%. 마이너스 40%는 3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쨌든 여기 잠깐만 보게 들어보세요. 누적 진행률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 70%래요. 그죠? 계속해서 대입해볼게. 70%. x 나누기 40%는 70%예요. 그럼 x 값은 얼마 나오는 거지? 2,800만 원 나오죠, 그쵸? 2,800만 원 나오잖아. 맞아요? 네, 4, 7은 28, 2,800. 그럼 누적 원가 2,800이면 이때 원가는 1,600이고요. 1,600이고 누적 원가 2,800이면 이때는 얼마가 되는 거야? 1,200이 되는 거지. 1,200. 그러면 각각의 이익 얼마라고 계산이 되죠? 400. 여기는 얼마입니까? 300. 이걸 채울 수 있어야 된다고요. 시험 문제가 늘 이거 누적 진행률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얘를 물을 수도 있고, 얘를 물을 수도 있고, 얘를 물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공사 원가를 또 물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틀이 재경관에서 한 문제에서는 이 틀이 머릿속에 딱 잡혀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다 풀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정리해 주시고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확정급여 제도하에서 기업은 미래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기금 제도를 이용한다. 밑줄 쳐봐요. 사회기금 제도 밑줄 쳐주시고 퇴직연금 이렇게 써보세요. 퇴직연금. 자, 사회적립자산 밑줄 쳐주시고요. 사회적립자산에 밑줄 쳐주시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써보세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 밑줄 써놨어요? 네.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IFRS에서 사회적립자산 이런 말 쓰는 거야. 사회적립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번은 맞아요. 사회적립자산과 확정급여 채무는 재무상태표에 각각 자산과 부채로 표시한다. 틀렸습니다. 순액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사회적립자산과 확정급여 채무를 서로 차감해서 순액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당해회계 기간에 대해서 회사가 사회에 적립한 기여금은 비용이 아니죠. 자산이죠. 자산으로 인식한다. 여러분 잠깐만. 사회적립자산이 뭐라고 그랬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그랬잖아.
그 자산으로 인식하는 거죠.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 뭐 있지? DC형 있죠? DC형은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DC형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사회적립자산은 DB형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적립자산에서는 재측정 요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재측정 요소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른 것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저 7번 정리해 주세요.